국민의 정서에 맞게 우리 선대위를 다 개편을 해야만이 이 선거를 제대로 치를 수 있다는 판단을. 선대위가 국민들의 요구나 기대에 부응할 만큼 신속하고 또 기민하게 활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좀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변화되고 혁신된 새로운 민주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의미로 제가 사죄의 절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날 어디 다니면서 엎드려서 큰절하고 눈물 흘리고 참 못 봐주겠습니다. 저부터 바꾸겠습니다. 함께 바꿉시다. 제가 우리 선대위를 대표해서 국민께 절을 올리겠습니다. 예, 이민년 새해 뉴스탑10 시작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새해 첫날 월요일부터 꽤 숨가쁜 얘기들이 쏟아졌습니다. 대선을 65일 앞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전면 쇄신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각종 신년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오차 범위 밖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뒤지는 걸로 일부 여론조사가 나타나자 극약 처방을 내린 건데요. 제가 본격적인 얘기를 해보기 전에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부터 먼저 만나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속보부터 좀 확인해 볼까요? 예, 조금 전 들어온 소식입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포함해서 일괄 사의 표명을 했다. 그러니까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도 윤석열 후보에게 사의 표명을 한 거죠. 이유는 쇄신을 위해서. 또 있나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까지 일괄 사의 표명을 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조금 전에 들어온 국민의힘에서 들어온 속보입니다. 네. 제가 저 속보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게 모든 걸 다 지우고 새로 쌓기 위해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도 직책을 던지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좀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의 극약 처방을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 신지혜 새시대 준비위원회 수석 부의장의 사퇴를 시작으로 해서 김기현 원내대표, 또 김도읍 정책위 의장, 추경호 수석 원내 부대표 이 일괄 사퇴를 했습니다. 즉 원내 지도부가 전원 사퇴를 했죠. 그러다가 좀 전에 김한길 새시대 위원장도 사의를 표명을 했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본인이 비서실장이 되겠다. 어떤 면에서 보면 본인이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예. 좀 전에 지금 중앙선대위발 속보에 따르면 김종인 위원장까지 다 포함해서 즉 총괄선대위원장, 상임선대위원장, 공동선대위원장, 그다음에 본부장 전원 사퇴로 일단 매듭 지은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아마 제가 듣기로 윤석열 후보가 이 한두 명의 사태가 아니라 그냥 모든 걸 다 갈아엎겠다. 아마 이런 뜻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제일 관심이 뭐냐면 과연 김종인 위원장까지도 사퇴를 시키고 갈 것인가. 아니면 일단 이 윤석열 후보에게 어떤 프리핸드를 줘서 할 수 있는 어떤 이 자유권을 줘서 다시금 구성하게끔 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김종인 위원장까지도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함께 가지 않는 조치인지 그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유일하게 남은 것은 이제 이준석 대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잠시만요. 중요한 얘기를 하셔서요. 저 초반에 저 속보가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그냥 단순히 생각했을 때는 뭐 다 무너뜨리고 다시 이 국민의힘이 선대위 성을 짓기 위해서 김종인 위원장도 일단 물러나고 본인이 다시 전권을 잡고 가는 걸로 보였는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단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만약에 김종인 위원장한테 정권을 맡겼으면 김종인 위원장 사퇴까지는 발표를 안 했을 거예요.
그럼 김종인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수습을 한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나왔었고 좀 전에 열린 의총에서도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본인이 비서실장 역할을 맞아요. 하겠다라고까지 이제 의지를 피력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좀 전에 이제 나온 소식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도 사퇴한다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거는 뭐냐 하면 결국 제가 해석하기로는 김종인 위원장과도 함께 가지 않겠다. 아하. 아마 그런 뜻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선대위를 완전히 새롭게 짜는 이제 그 형태로 가는 것 같고 거기에는 결국 김종인 위원장 자리도 없는 형태로 그렇게 갈 가능성도 저는 현재로서는 이 발표로만 보면 왜냐하면 김종인 위원장이 있으면 이 정도의 발표를 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아마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윤 후보가 본인이 아마 큰 결단을 지금 내리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전에 그 김종인 위원장의 메시지는 여섯 본부장 일괄 사퇴를 통해서 선대위를 재구성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내놨거든요. 예. 그러니까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 중심으로 새로운 선대위를 구성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그 관측이 나왔었는데 이게 대체적인 시각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윤석열 후보가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당사로 들어간 이후에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을 포함한 일괄 사퇴, 총 사퇴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윤석열의 결단이다. 그러니까 김종인의 결단이라기보다는 윤석열 후보가 이 모든 이 지도부 총사퇴를 결정한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렇다 보니까 김종일 총괄 선대위원장을 재신임할 수도 있지만 아니면 이번 기회에 김종일 총괄 선대위원장까지 사퇴시키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관측이 같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야, 이거 만약에 두 분의 예상이 맞다면 뭐 추가 속보도 저희 들러오면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지만 두 분의 예상이 맞다면 김종인 위원장도 물러나야 된다. 나 이제 후보 중심으로 가겠다. 이렇게 되면 대선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종인 국장? 대선 사상, 지금까지 있었던 대선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 한 번도 이런 전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앞에 두 분이 말씀하셨지만 윤석열 후보로서는 정말 all or nothing의 어떤 승부수를 던진 것 같아요. 승부수를 던졌는데 지금 가장 관심이 되는 게 이게 김종인 위원장까지 모두 사퇴한 다음에 다시 김종인 위원장이 들어오는 것이냐.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에게 프리핸드를 주기 위해서 다 함께 물러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냐 아니면 정말로 김종인 위원장을 다 포함시켜서 이 부분들을 다 빼버리고 새로운 판을 짜려고 하는 것이냐. 그게 초미의 관심사잖아요. 근데 사실은 오전부터 김종인 위원장까지를 포함해서 전부 다 정리를 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있으면서 이 다른 지금 제가 여기서 뭐 확정이 안 됐으니까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어떤 특정인의 이름이 나오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사실은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도 상당한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예. 12월 6일 날인가요? 선대위가 꾸려지고 난 다음에 거의 한 달 가까이 지났는데 사실 김종인 위원장에게 전권을 드린다고 했지만 뭐 된 게 뭐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도 전혀 통제를 총괄 선대위원장으로서 전혀 통제를 못 해준 거 아니냐. 그리고 오히려 이준석 후보와 지금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와의 갈등 관계에서 자신의 어떤 역량 같은 것들을 자신의 목소리를 더 넓히는데 그런데 그런 기회를 좀 사용한 게 아니냐라는 식의 불만이 있었던 걸로 알고요. 예. 또 하나는 실제로 김종인 그런 위원장은 앞으로 뭐 홍준표라든가 안철수라든가 이런 분들과 함께 손을 잡는 데 있어서 좀 걸끄러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후보가 좀 고민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래서 이런 폭탄을 던짐으로 해서 정말로 내가 모든 걸 다 내던지고 가겠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그래서 이걸로써 승부를 걸어서 새 출발을 하겠다라는 그런 신호일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된다면 정말로 지금까지 선거 사상 없었던 초유의 일들을 저희는 이제 목격하게 되는 거죠. 일단 여기 계신 세 분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 전권을 더 주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김종인 위원장과 윤석열 후보의 갈등이 최고조이다라고 예측을 해주셨어요. 알겠습니다. 들어오는 소식 있으면 저희가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사실 김종인 위원장은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희망 섞인 예측을 했었습니다. 한번 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국민이 정권을 교체해야 되겠다는 열망이 높기 때문에 큰 실수만 하지 않으면 저는 정권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잡음이 없이 진행이 되어야만이 승리를 장담할 수 있다고 우리. 예, 큰 실수만 없다면 정권 교체 가능할 거라고 했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인데 오늘은 오전부터 선대위를 다 바꾸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이 선대위원회가 반드시 윤석열 후보를 당선시켜야 된다고 하는 데에서 모든 역량을 경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대위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우리 선대위의 전면적인 개편을 단행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본부장 사퇴설도 나오는데 본부장 사퇴를 포함해서 전체 이 구조에 대한 조정도 해야 되고 그러한 개편을 단행을 할 겁니다. 이준석 대표 의견도 이 선대위 개편에 조금 반영이 된 거라고 보면 될까요? 근데 선대위 개편하는 과정 속에서 이준석 대표하고도 일부 의논하는 사항이 있을 거라고 봐요. 예,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본인 직책까지 던진 이유는 뭔지 알려지는 대로 저희가 전해드릴 거고요. 오전 상황부터 좀 되짚어보면 여러 퍼즐이 좀 맞춰지지 않을까 합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사실 어제 그 윤석열 후보가 큰절까지 하면서 저부터 달라지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인 오전 일정 중에 잠정 중단 연락을 받았다. 근데 이게 애초에 공식 일정, 그러니까 본인의 일정이 중단되는 것 자체를 윤석열 후보가 몰랐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사실 이제 어제 저녁에 권성동 사무총장이 윤석열 후보와 만났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권성동 사무총장이 윤 총장에게 육본부장을 전원 사퇴하겠다 이런 입장을 피력을 했고 뭐 그 자리에서 윤 후보가 가타부타 이야기는 없었던 걸로 보여져요. 근데 이제 오늘 오전에 이제 상황을 보면 결국 이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중심으로 뭔가 선대위를 완전히 이제 바꾸겠다라는 게 이제 김종인 위원장의 결단이었고 예. 그 결단이 오전 행사 중에 있던 윤석열 후보한테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전달이 돼서 오후에는 이제 이 뭐 상임위원장단이라든지 간사단하고 지금 국회의원들하고 면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그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일정을 소화하려고 했었는데 예. 문제는 아침에 한국거래소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같이 가서 이제 신년 담배식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그때 이제 휴대전화 등등으로 해서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빨리 들어와서 선대위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 아마 그런 메시지가 전달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체 백브리핑도 없이 그냥 바로 당사로 들어가서 지금까지 이제 현재까지 아직 이제 이 상황에 이제 놓고 있는 건데요. 제가 추정한 데는 일단 김종인 위원장은 내 중심으로 뭔가 해보겠다라는 의사를 피력을 한 것 같고 반면에 지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그것도 싫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했던 그동안의 한 달 동안의 역할을 놓고 보면 사실 이준석 대표와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해결하지 못했고 이에 대한 조금의 불신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렇다 보면 본인 입장에서는 이게 전부 다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나한테 하나의 도움이 되는 사람도 없다. 아마 후보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좀 감성적으로 이 현재 상황에 대해서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그래서 아마 후보 입장에는 이거 다 사퇴하고 가자. 나 혼자 가겠다. 아마 이런 뜻을 이제 피력을 했고 실제 그것이 지금 좀 전에 우리가 봤던 그런 발표로 나왔지 않는가.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면 아까 이야기했던 일정 잠정 중단하고 하기까지는 그나마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이 권한이 있었는데 지금 상황은 그하고 좀 더 다른 상황으로 흘러가는 게 아닌가. 예. 제 예측이 그렇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오전 이후의 일정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그 화면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본부장 사퇴 포함해서 네, 저희 오늘은 백불이 없어서요. 갑자기 개편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오늘 일정 전면 취소하신 배경은 어떻게 하시나요? 지금 선대위 개편하셨는데 혹시 어떤 입장이세요? 선대위 전면 개편에 대한 입장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입장 정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윤석열 후보의 동의 구할 필요 없다. 혹은 다 알게 된다 나중에라도.
이른바 후보 백신 논란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화면에 보신 것처럼 윤석열 후보 여러 취재인의 질문에도 입을 다물었거든요. 예, 구자웅 차장. 네. 그때 당시 분위기 어떻게 좀 저희가 읽어야 됩니까? 네. 그러니까 윤 후보가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이 뭔가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오전에 김종인 위원장 얘기만 보면 부분 쇄신, 선대위 부분 쇄신을 통해서 일신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던졌는데 예. 결국 오후에 나온 메시지를 보면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까지 전면 쇄신, 이른바 후보 빼고 다 바꿔라는 이 총사퇴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것은 아무래도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까지도 교체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던짐으로써 당 내외에 이 충격파를 좀 던진 효과가 이게 쇄신의 극대화 이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어떻게 새 판을 짤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고심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을 갖고 어떻게 선대위를 구성하는 것이 이 대선 승리에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냉각기를 좀 갖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냉각기. 복향 대변인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지금 글쎄요, 민주당 선대, 이재명 선대위가 봤을 때도 이게 단순히 상대 후보의 악재라고만 볼 수는 또 없고 워낙 요동치다 보니까 글쎄 윤석열 후보가 앞으로 좀 더 숙고의 시간을 가질 거라고 복향 대변인도 평가를 좀 하십니까? 예, 민주당에서 선대위를 개편을 할 때는 사실 갈등이 아니고 잘 안 움직여진다, 비효율적이다. 그러기 때문에 당 대표 상임선대위원장 한 명만 두고 나머지는 사퇴를 하고 가볍게 재편을 했던 건데 이번에는 갈등, 국민의힘 당내 갈등이 그 기본에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오늘 김종인 대표가 발표를 하기 전에 사전에 후보랑 기본적인 상의는 하지 않았겠느냐. 하지만 그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김종인 대표 위원장이 쇄신의 안에 대해서 발표를 하니까 후보 입장에서도 좀 놀라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와중에서 후보 패싱 논란도 있는 데다가 또 연기 잘해라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비서실장 노릇할 테니 연기 잘해라 라는 것이 후보를 사실 엄청나게 흔드는 이런 작용을 해서 후보 입장에서는 불가피하게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을 포함해서 일괄 사퇴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는 이런 불가피한 선택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기에서 김종인 선대위원장과 이준석 대표가 사실상 울산 회동 이후에 한 몸처럼 당에 합류했는데 이준석 대표의 거취까지도 선대위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이 윤석열 후보의 가장 큰 고민거리일 것 같아요. 저희 민주당에서는 사실 국민의힘의 이런 당내 분란이 문제가 아니고 김기현 원내대표가 사퇴를 하면서 당장 추경 논의를 여야가 함께 진행시켜 나가야 되는데 대화 파트너가 없어져서 지금 어려움 겪고 있는 국민들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어떻게 풀지가 당장 목전에 닥친 걱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참 이게 실시간으로 워낙 뉴스가 급변하다 보니까요. 저희도 중간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 국민의힘 내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차분히 만나보겠습니다. 7시에 선대위 총괄본부장단 회의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별다른 언급은 없었고 그런데 9시에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선대위 전면 개편을 발표합니다. 글쎄 윤석열 후보는 조금 전에 짚어봤듯이 휴대전화로 연락을 받고 사전에 이게 알지 못했다. 본인 일정 잠정 중단을요. 이런 얘기가 들려왔고요. 윤석열 후보가 점심쯤이 좀 지나서 본인 SNS에 청년층의 마음을 읽지 못했다. 이런 사과문을 올립니다. 그리고 2시, 5시 원내대표 그만두고 권성동 측근이라는 권성동 사무총장도 그만두고 조금 전에 김한길 위원장 그리고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도 일괄 사의를 표명합니다. 뉴스 매일 보는 저희도 지금 상당히 급변하고 있어요. 근데 김정일 국장, 제가 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앞서 잠시 제가 언급하지 않았던 속보가 하나 있었거든요.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안철수 후보, 안철수 대표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물론 뭐 현장 취재 기자의 전언은 뭐 이렇게 상당히 정색하고 얘기한 건 아니고 흘러가는 말로 얘기를 했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저 말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글쎄요. 그건 어떻게 보면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약간 모욕적인 발언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 자체는 지금 돌아가는 상황에 대한 불만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표시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오늘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김기현, 김도읍, 권성동 다 사퇴를 했잖아요. 그리고 의총에 지금 이준석 대표는 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저 의총에 참가를 했다면 다른 사람들이 다 사퇴하면서 우리도 사퇴할 테니까 당신도 책임을 져라. 이런 얘기가 분명히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그 부담 같은 것들이 상당했을 텐데 이준석 대표는 아마 당대표를 물러날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으니까 일단 그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나온 나머지들이 다 총사퇴를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불쾌감 그런 것들을 애둘러서 표현한 게 거기다 이제 안철수 그러면 이제 우리를 다 날려버리고 안철수하고 손잡고 가겠다는 것이야? 라는 식의 어떤 그런 불쾌감 이런 것들을 현실적이든 아니든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실현 가능성보다는 이준석 대표는 본인이 당대표 던지겠다는 말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도 어느 정도의 이 선대위 혹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중심으로 짜는데 본인도 지금 앞으로 의견을 내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좀 전에 제가 보충 설명드리면 이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기자들이 물었어요. 조수진 최고위원하고 배현진 최고위원이 사퇴를 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왜냐하면 최고위원들이 사퇴하면 이제 당대표가 사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바로 즉각 딴 사람을 임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나 사퇴 안 합니다라는 이야기를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준석 대표. 왜냐하면 지금 의총이 열리고 있는데 왜 안 갔냐고 그러니까 가면 나한테 비난할 텐데 이 김기현 원내대표가 오지 마라 그랬다 이야기를 하면서 기자들이 그러면 두 사람 사퇴하면 어떡할 거냐. 바로 임명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실은 김기현 원내대표나 이런 분들이 사퇴를 한 게 이준석 당대표에게 지금 사퇴를 촉구하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본인은 안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최고위원회 뭐 안철수 임명하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상당히 비아냥거리면서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나는 안 나가겠다. 이제 그런 의사를 피력한 그 말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이게 나홀로 당대표직을 수행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국민의힘의 어떤 당원 당규상으로 보면 대통령 후보가 선출된 이후에는 대선 후보가 당무 우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선대위 총사퇴는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이 당 지도부 총사퇴까지도 압박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로서야 선출된 당대표이기 때문에 끝까지 당대표직을 수행하겠다라고 뭐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당원이라든지 아니면 지지층의 어떤 여론이 이번 기회에 지도부 총사퇴해서 새롭게 새 판을 짜라 이런 요구가 많아진다라면 이준석 당대표도 이 당대표직을 유지하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봅니다. 돌아가는 분위기가 지금 저희 뉴스탑텐이 진행 중인 와중에도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오늘 오후에 했던 발언 하나가 꽤 많은 논란거리입니다.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여러 평가를 했다는 얘기죠. 그 화면 바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상당히 우리 윤석열 후보가 지금 위기 상황이라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며칠 동안 생각을 하던 끝에 선대위를 전면적으로 개편을 해가지고서 제가 후보 보고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도저히 이렇게는 갈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당신의 비서실장 노릇을 선거 때까지 하겠다. 총괄 선대위원장이 아니라 비서실장의 노릇을 할 테니 후보도 태도를 바꿔서 우리가 해준 대로만 연기만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국민의 정서에 반하는 선거운동을 해서는 절대로 선거는 이기지 못합니다. 후보가 자기 의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국민의 정서에 맞지 않는다 하면 그런 말은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메시지 같은 것도 제대로 전달하려면 우리가 해준 대로 후보가 그대로 소화를 해줘야 된다고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하면은 절대로 선거를 끌어갈 수가 없어요. 정치를 하신 지가 얼마 안 되신 분이 돼가지고서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좀 미숙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후보가 얘기를 해가지고 뭐 말 실수해가지고 그런 걸 바로잡으려면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저 얘기요. 자막으로도 만나볼까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총괄선대위원장은 본인이 비서실장 노릇을 할 테니 연기 잘해주면 된다. 연기만 해달라라고 좀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이현정 의원님. 아까 저희가 이 방송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김종인 비대위원장 총괄선대위원까지 아예 그냥 물러나는 걸로 했다면
저 발언이 뭐 윤석열 후보로서는 결단을 하게 된 계기는 아닐런지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럴 가능성도 저는 있어 보여요. 왜 그러냐 하면 그러니까 저 이야기가 사실은 의미가 뭐냐면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지금 최근에 대구 내려가서 이 발언한 거 강한 발언한 게 상당히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후보 본인은 그게 문제라고 느끼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원래 선대위가 마련해 준 원고가 있었는데 그걸 하지 않고 후보가 즉석 연설을 하면서 굉장히 강한 노트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후보는 연기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그럼 내가 뭐냐? 내가 대선 후보인데 내가 그럼 뭐 선대위가 마련해 준 거 가서 읽기만 하고 내가 아무것도 없느냐? 라는 어떤 생각들을 충분히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그동안 한 발언에 대해서 우리와 저희들 생각과 다르게 이 윤석열 후보는 본인 발언이 그렇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오후에 흘러가던 분위기가 갑자기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전원 사태로 간 배경에는 굉장히 후보의 어떤 그런 심정, 나를 왜 허수아비로 보지? 이렇게 돼서 선거를 과연 치를 수 있나? 내가 그러면 읽기만 한다면 만약 국민들이 과연 그런 대통령을 뽑아줄까? 라는 부분에 대한 아마 생각이 있었을 것이고, 근데 김종인 위원장이 그걸 표현하는 방식이 좀 후보의 어떤 여러 가지 비하라든지 이런 측면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저 발언 자체가 오후의 분위기가 김종인 위원장까지 포함해서 사퇴를 하는 저는 계기점은 될 가능성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이게 아마 과거에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이 3당 합당하고 난 다음에 내각제 각서가 공개됐을 때 그 마산으로 내려가면서 승부수를 던졌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당시 노태우 대통령에게 양보를 얻어내고 그다음에 승인을 얻어내서 그 내각제 합의 각서 자체를 그냥 없애버린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윤석열 후보가 이번에 이제 선대위 자체를 김종인 위원장까지 포함해서 다 해체해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는 아마 보수 정당의 역사에서는 그 이후에 가장 큰 뭐랄까 승부수로 기록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물론 그게 성공할지 실패할지 그것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윤 후보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동안에 쉽게 얘기하면 삼김씨라고 얘기하는 뭐 김종인이라든가 김병준이라든가 김한길이라든가 이분들에 의해서 이분들한테 끌려다니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계속 들어왔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오늘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후보가 얘기해가지고 말실수를 해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했는데 그런 걸 바로 잡으려면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연기를 해달라고 얘기한 건 사실은 후보한테 우리 할 수 없는 얘기예요, 그게. 근데 그런 얘기들을 들었으니까 이 윤석열 후보로서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을 것 같고, 내가 무슨 후보인데 이걸 이렇게 나를 무슨 꼭두각시도 아니고 이렇게 저렇게 끌고 다니겠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저 발언이. 네. 그러니까 김정일 국장 말씀은 윤석열 후보가 저 발언 이후에도 내가 뭐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에게 전권을 주더라도 저런 정도의 대선 후보의 위치와 뭐 지위라면 이거는 다 바꾸는 게 낫다 이렇게 판단했을 것이다 이 말씀이시군요. 저 발언 때문만은 아니겠죠. 사실은 예. 대선 후보가 발언 하나에 저렇게 확 바뀌게 하겠어요. 그게 아니고 그 이전부터 상당한 불만이 누적돼 있었던 것이고, 이게 바꾸려고 하는데 뭐 말만 계속하고 제대로 되는 게 없지 않느냐라는 식의 불만이 누적되다가 저것이 도화선이 돼서 터진 게 아닌가라는 그런 추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하, 잠시만요. 화면 저하고 같이 보실까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본인은 사의 표명에 대해서 부인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본인이 총괄선대위원장직을 던지는 것에 대해 부인을 했습니다. 또 다른 속보도 좀 준비가 돼 있나요? 예. 그런데 야당이 오늘 오후에 의원총회를 열었잖아요. 국민의힘 105명 전원은 모든 당직을 내려놓고 백의종군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전권을 갖고 선대위를 개편해야 한다. 후보 빼고 다 바꾸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후보가 전권을 갖고 선대위를 이끌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의원총회 속보 한번 다시 부탁드릴게요. 좀 곡곡 씹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의원 전원은 모든 당직을 내려놓고 백의종군이다.
다음 게 핵심인 것 같은데요. 예, 이 부분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정권을 갖고 선대위를 개편하겠다. 잠시만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본인이 사의 표명에서 부인한 부분은 조금 더 추가 팩트체크가 필요해서 저희 한번 잠시 호흡을 좀 고르고요. 구자욱 차장. 네. 저 부분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네. 후보가 정권을 갖고 선대위를 개편한다. 그러면 결국 지금 국민의힘 의원, 현직 의원 전원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아니라 윤석열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겠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윤석열 후보 원톱 체제다. 윤석열 원팀을 만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총괄 선대위가 누구고 당대표는 누구고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원팀이 아니라 두 팀, 세 팀으로 나눠서 따로따로 움직이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렇게 해서는 대선에서 승리가 요원한 상황이니 이번 기회에 선대위를 쇄신할 때 전면 총사퇴를 통해서 윤석열 후보 중심의 원팀을 새로 꾸리자. 이렇게 야당 의원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견을 모은 것 같고요. 앞서 말씀하셨듯이 김종인 위원장의 의중도 상당히 좀 중요해 보입니다. 만약에 총괄선대위원장 사의 표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다라면 김종인 위원장과 윤석열 후보 간의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견이 있다라면 이것은 총사퇴를 두고도 이 지금 후보와 총괄선대위원장 간에 약간 갈등 양상으로 빚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쇄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현정 의원님, 좀 네. 근본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다 그만두고 후보가 되면 어쨌든 선대위란 것도 있어야 될 텐데 누가 어떻게 할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우리가 윤석열 후보가 처음에 선대위를 만들 때 당 중심으로 만들겠다. 옛날에 광흥창 팀이나 금강 팀 이게 이제 노무현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있었던 광흥창 팀, 금강 팀 따로 팀이 있었습니다. 예. 이제 거기가 실질적으로 움직였거든요. 이제 그런 팀이 있었는데 그걸 안 하겠다라고 해서 사실은 당 중심으로 선대위를 꾸리겠다고 해서 당 차원에서 메머드 선대위를 꾸렸습니다. 근데 이게 해보니까 이게 뭐 당 대표는 그만두고 나가버리고 뭐 다른 사람들은 제대로 일을 못하는 것 같고 이게 이제 복잡하게 되면서 실제로 무슨 새시대위원회, 그다음에 총괄선대본부, 그다음에 또 일반 선대본부, 본인 또 비서실 이게 뭐 중첩적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저희 그래서 탑10에서도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해갖고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수차례 들었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이 현실이 된 거죠. 이제 그렇다 보면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렇다면 윤 후보의 선택은 뭐냐면 이제 특정 인사를 아마 하나 지명을 할 겁니다. 예.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소규모의 선대위를 꾸릴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선대위라는 게 많은 사람 필요 없어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홍보, 그다음에 메시지, 그다음에 수행, 뭐 몇 명 정도만 해서 실제로 단촐하게 꾸려서 어떤 면에서 뭐 선거운동을 전개해 나가는 그런 식으로 해서 하면 이게 또 선거라는 게요. 지지자들이 이렇게 상황이 어려우면 또 결집합니다. 아시겠지만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선거라는 게 선대위가 많다고 해서 지지가 높은 게 아니에요. 그만큼 절박하고 절실하면 또 국민들이 또 지지를 보내는 게 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승부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예. 아마 윤석열 후보도 오늘을 지나면서 자, 이걸 다 해체시키고 그럼 새로운 사람을 하나 임명해서 그 사람 중심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김종인 위원장은 계속 두면서 있던 사람들 중에서 핵심 몇 명만 뽑아서 만들 것인지 이제 그 결정을 오늘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다 그만두면 도대체 소는 누가 키우는지 그렇죠.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105명 의원총회 여기서는 윤석열 후보 중심으로 선대위가 다시 짜여져야 한다 이렇게 뜻을 모았습니다. 영상 하나 만나볼 텐데요. 가장 최근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의 목소리입니다. 워낙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최근 메시지도 중요할 텐데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한규 위원장 정격 사퇴하셨다고 하는데 사퇴했다고 왜 들었어요? 예, 사전에 들으신 바가 있으십니까? 난 지금 금방 사퇴했다는 얘기 들었어요. 의원총회에서는 이준석 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도 다 사퇴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좀 어떤 뭐 의원총회에서 뭐 개별 의원들이 뭐 그런 얘기 하는 거 나도 아까 듣고 나왔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변경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후보께서 미리 알려주지 못해서 아쉬웠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혹시 후보께서 그 위원장님의 선대위 개편안에 대해서 좀 거부하시거나 이러실 가능성은? 뭐 거부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후보님은 다 수용하시는 입장이세요? 일단 지금 진행된 과정을 관련해서 얘기를 갖다 했으니까 뭐 지금 후보로서는 지금 갑작스럽게 자기 그런 얘기를 갖다 들었기 때문에 조금은 좀 심정적으로 괴로운 것 같은데
아마 오늘 저녁이 지나고 나면은 아마 정상적으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요.